10월 중순 어느 날 나는 자작나무 숲속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날씨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다가도 이따금씩 햇빛이 비치기도 했다. 옅은 흰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는가더니 갑자기 군데군데 구름이 걷히면서 파란 하늘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도 했다.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 주위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계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즐거움도 속삭이는 봄의 제잘거림도 아니고 수다를 떠는 듯한 여름의 목소리도 아니며 늦가을의 싸늘한 외침도 아니었다. 그것은 들릴락 말락한 마치 꿈속에 중얼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산들바람이 살며시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갔다. 비에 젖은 숲속은 태양이 구름을 뒤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데 끊임없이 모습이 달라졌다. 때로는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번갈아 미소를 짓는 듯 환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드문드문 서 있는 가느다란 자작나무가 흰 명주처럼 반짝이기도 했다. 곱슬머리를 풀어 헤친 듯한 양치 식물은 가을 햇빛에 농익은 포도빛으로 물들이고 아름다운 줄기가 뒤엉킨 뒤 투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런가 하면 사방이 푸른빛을 띠며 선명한 빛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작나무가 빛이 익은 채 녹지 않은 눈처럼 싸늘한 흰색을 띠기도 했다. 이윽고 속삭이는 듯 보슬비가 내렸다. 자작나무 잎은 두드러지게 색이 변했지만 아직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단지 어린 자작나무들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금방 비에 씻긴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였다. 햇볕이 스며들 때 나뭇잎은 현란하게 타오르는 듯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사방은 조용했다. 때때로 사람을 비웃는 듯 박새 소리가 새방울 구르듯 울려 퍼졌다. 나는 자작나무 숲으로 오기 전에 개를 끌고 사시나무 숲을 지나왔다. 나는 사시나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연보랏빛 줄기에 푸르죽죽한 나뭇잎이 부채처럼 하늘로 넓게 펼쳐진 모습도 싫거니와 그 기다란 줄기에 달린 둥글고 지저분한 나뭇잎들이 멋없이 건들거리는 것도 싫었다. 이 나무가 좋아 보일 때도 있긴 했다. 낮은 관목숲에 우뚝 솟아 석연빛을 듬뿍 받으며 적황색으로 빛나는 여름 저녁 나절이나 맑은 바람에 나뭇잎들이 너울거리며 푸른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때였다. 하지만 나는 대체로 이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시나무 숲에서 걸음을 멈출 생각도 않고 자작나무 숲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낮게 가지를 벌려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 밑 자리를 잡은 후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꿈속에 잦아들어 갔던 것이다. 내가 얼마 동안이나 잠을 잤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는 숲속에 햇빛이 가득했고 즐거운 듯 속삭이는 나무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구름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자취를 감추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공기는 쌀쌀해서 오히려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이는 대개 그렇듯 온종일 궂은 날씨가 계속된 후 맑게 갠 고요한 저녁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냥이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골 처녀였다. 그녀는 2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한쪽 팔에는 탐스럽게 묶은 들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숨 쉴 때마다 조금씩 미끄러져 체크무늬 스커트 밑으로 흘러내렸다. 목과 손에 단추를 채운 하얀 루바시카는 부드러운 잔주름을 이루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가슴에는 금빛 목걸이가 두 줄로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단정히 빗어 넘긴 수많은 은발은 양쪽으로 갈라붙어 있고 상아처럼 하얀 이마에 동여맨 빨간색 머리띠 밑으로는 눈썹이 가지런했다. 보드라운 피부는 황금빛으로 그을려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과 기다란 속눈썹만은 똑똑히 분간할 수 있었다. 속눈썹은 젖어 있었다. 한 줄기의 눈물이 한쪽 볼을 타고 파르스름한 입술까지 흘러내려 햇볕에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어디를 뜯어보아도 아름다웠다. 약간 크고 동그스름한 턱까지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끈 것은 그녀의 얼굴 표정이었다. 몹시 서글퍼 보이기는 했지만 어린애처럼 구김이 없고 천진난만한 슬픔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맑은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커다란 눈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다가 한숨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녀는 고개를 한층 더 깊숙이 숙이고 천천히 꽃을 매만졌다. 눈꺼풀은 불그레지고 입술은 슬픈 듯 바르르 떨렸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햇빛을 반짝였다. 이럭저럭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씩 괴로운 듯 손을 올리고 오로지 귀를 기울일 뿐이다. 또다시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처녀는 안타까워했다. 바스락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뚜렷한 발걸음 소리로 들려왔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웠지만 불안한 빛은 감추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는 눈초리는 지쳐 보였다. 마침내 숲속에서 한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뚫어지듯 그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즐겁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려 나가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색이 창백한 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사내가 다가와 발을 멈추었을 때야 비로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나무 밑에서 호기심에 가득 차 사내를 바라보았다. 여러모로 보나 부유한 지주댁의 바람둥이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옷매무새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한껏 멋을 뽐낸 품새였다. 짧은 외투는 필경 주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인 듯 했다. 그는 단추를 단정히 끼우고 장밋빛 넥타이에 금테두리를 한 검정 벨벳 모자를 눈썹 밑까지 내려쓰고 있었다. 하얀 루바시카는 정답게 두 귀를 받쳐주는 듯 하면서 볼밑으로 파고들고 빳빳한 소매는 빨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목 아래까지 덮여 있었다. 가까스로 보이는 손가락에 물망초를 본뜬 터키석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불구슬에 윤이 나며 뻔뻔하게도 뻔뻔스러워 보이는 얼굴은 사내들의 반감을 살 인상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인들에게는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다. 그는 의젓하게 보이려고 꽤나 애쓰고 있었다. 본래 자그마한 잿빛 눈을 더 가늘게 뜨면서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입술을 실룩거리거나 일부러 하품을 하며 태어난 척했다. 그는 또 구불구불한 붉은 귀밑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두툼한 윗입술 위에 노란 콧수염을 잡아당겨 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만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골 아가씨를 보고는 이와 같이 가장된 몸짓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었다. 그는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찌르고서 무관심한 듯이 처녀를 바라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 잘 있었어. 그는 어딘지 한눈에 팔며 한쪽 다리를 흔들고 하품을 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아쿠리나, 오래 기다렸어. 그녀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네, 아까부터.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다. 그래? 그는 모자를 벗고 눈썹 옆까지 난 곱슬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본 후 다시 모자를 써서 그 머리를 감추어 버렸다. 나는 깜빡 잊고 있었어. 게다가 그래, 비까지 쏟아져서 말이야. 그는 다시 하품을 했다.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자칫하면 잔소리를 듣지. 그런데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어? 그건 그렇고 우린 내일 떠나. 내일요? 처녀는 놀란 눈초리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일이야. 그녀가 몸을 떨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자 그는 불쾌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제발 부탁이야, 아쿠리나. 울지 말고. 이런 거 내가 딱 질색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사내는 이렇게 말하며 뭉툭한 콧등에 주름을 모았다. 계속 울면 가버릴 거야. 툭하면 훌쩍 바보같이 짜대니. 알았어요. 울지 않을게요. 아쿠리나는 꿀꺽 울음을 삼켰다. 정말 내일 떠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럼 언제 만나게 될까요? 빅토르 알레산드로비치? 만나게 되겠지. 내년 아니면 후년에라도. 주인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근무하고 싶은 모양이야. 그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쩌면 외국으로 갈지도 몰라. 그럼 당신은 나 같은 건 잊어버릴 테지요. 아쿠리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잊어버리다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하지만 너도 어린애처럼 굴지는 말아야지.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난 너를 잊지 않고 말고. 그는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펴고 다시 하품했다. 정말 잊지 마세요. 빅토르 알레산드로비치. 그녀는 애원하듯이 말을 계속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게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은걸요. 당신은 제게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왜? 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말했다. 그건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아쿠리나 바보 같은 소리 마. 사내는 입을 다시 열었다. 난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너도 아주 촌뜨기는 아니잖아. 네 어머니의 경우를 보더라도 늘 농사일만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넌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남이 가르쳐주면 그걸 잘 들어야 해. 하지만 무서운걸요. 글쎄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대체 뭐가 무서워. 처녀 곁으로 다가가며 그가 말했다. 그건 꽃인가? 네, 꽃이에요. 아쿠리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들에서 따왔어요. 그녀는 조금 생기가 나는 듯 말을 계속했다. 이건 송아지에게 먹이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금자나예요. 습진에 잘 듣는데요.
자, 보세요. 얼마나 예쁜 꽃이에요. 이게 물망초인가? 이것은 향기나는 오랑캐꽃, 또 이것은 당신께 드리려고. 그녀는 커다란 꽃다발 밑에서 가는 풀로 묶은 파란 도깨비 부채의 작은 다발을 꺼냈다.